여기 클리넥스를 갖다 놨는데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여요. 그 심리 치료할 때는 클리넥스가 항상 필요합니다. 펄스가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심리 치료를 할 때는 5가지가 필요하다. 상담자, 내담자, 클리넥스, 그리고 비누자, 그리고 잿더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참 귀한 시간을 갖게 되셨는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공간이 주는 느낌이 편안해서 긴장감이 좀 덜어졌어요. 네, 오늘 그 좀 도움받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으실까요? 그 남성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여성들과 관계보다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왜 그런지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을지 도움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그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이 좀 불편하신지 궁금하네요. 남성들과 이제 대면하는 상황에서 긴장을 좀 더 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제 모습이 안 나오고 약간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자리를 좀 피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이제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거기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혼란스러움이 느껴요. 그러면 남자들에 대한 그 느낌이 그 2가지로 좀 동시에 있네요. 하나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는 좀 이제 직면해서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같이 있으시네요. 네. 좀 뭔가 이렇게 평가받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긴장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점에 대한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그 외모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1대1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또 그 길을 걷다가 제 또래 이제 남성들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화하는 척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랑 뭐 얘기를 나누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제 외모가 이제 보일 거고 그럼 저 사람들이 그걸 평가하고 안 좋게 평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상황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때보다는 무리로 만날 때 좀 더 그런 염려가 되시네요. 네, 제가 1대1로 만나면 저도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고 또 제 외모 말고도 다른 점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1대 다로 이제 있을 때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도 교환할 수 있고 저와 소통하기보다는 그 사람들끼리 이제 저를 보고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마치 무대에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머리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 없다는 거 알지만 자동적으로 그 긴장감이 올라와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과거에 뭐 좀 하신 적 있으셨나요? 과거에 그런 경험을 꽤 했어요. 그래서 제가 7살 때부터 소아 비만이었고 그때는 그래도 뭐 평가받는다?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 영어 연극 무대였나? 이제 엄마가 밑에서 보고 있었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무리 사람들이 뭐 저의 외모를 보고 이제 웃고 좀 조롱하는 그걸 무대에서 봤어요. 근데 엄마가 그 옆에서 듣고 있었고 그 기억이 좀 크고
그리고 뭐 이제 교복 같은 거 입고 다닐 때 길 걸어가고 있는데 뭐 차에서 누가 타고 이렇게 좁은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창문 내려서 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아, 제 몸 좀 봐. 약간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이제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이제 저는 여고를 다녔고 이제 남고생 무리들이랑 같이 제주도의 어느 유명 관광지를 저는 오르고 있었고 그 학생들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 그 정도가 이제 떠올라요. 그래서 20살 이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걸 저도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내가 왜 이렇게 남성들이랑 힘들까 라고 했을 때 남성에 대한 나쁜 경험이 있었나? 라고 또 떠올렸을 때 이 세 가지 기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서 다들 보니까 이제 상대방들은 이제 무리로 지어 있으면서 그 나는 혼자니까 이제 어떻게 방어하기도 좀 어렵고 정말 그런 상황이었네요.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할 그런 나이인데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되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되게 수치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를 몸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교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되게 좀 씩씩하게 들리네요.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 시선에 휩쓸리지 않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외모를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뭐 고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저를 설명하는 게 외모뿐만이 아닌데 그런 경험이 외모가 중요하다. 너는 외모가 이래서 이렇게 대해줘도 된다? 라는 메시지가 저 스스로한테도 들어올까 봐 제 가치를 제가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좀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수치심을 느끼는 나를 좀 봤어야 됐나? 너무 그냥 의지로 눌러버렸나? 이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자기를 좀 눌러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신다고요? 네.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고 낙관적이라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저도 느끼거든요. 긍정적이지만. 근데 이거는 내게 아니야. 부정적인 거 나랑 안 어울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감정까지 다 내 건데 내가 그거를 자꾸만 수용을 못하니까 오히려 더 수치심에 취약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 감정이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난데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걸 내가 왜 그러면은 무시했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과연 자기일까요? 그 순간에 수치심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면은 그 누구라도 아마 10명 다 아마 그런 창피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탁 맞으면서 이렇게 뭐, 너희들 뭐야? 이리 나와봐. 한꺼번에 그러지 말고 한 명씩 따라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누구라도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위축되고 창피한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받을 것 같은데 혜리 씨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은 아니야 내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좀 맞서고 싶은 마음을 내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건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 시기에 는 못 그랬던 것 같고 성인이 된 후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감정도 있었지만 그래 내가 저런 말을 들을만 하지?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이제 제 몸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뭔가 좀 들킨 느낌? 주변에 친한 친구들은 그런 걸로 저를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지만 내 몸이 이래서 나를 싫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고 불특정 남성들의 그런 평가가 그런 믿음을 좀 강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제 청소년 당시에는 그냥 아이들이 이제 조롱하는 걔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맞는 것처럼 좀 그렇게 느껴지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조롱을 받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자기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데다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일을 겪으면은 누구라도 내가 뭐 잘못했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자라면서 점점 이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네요. 네. 친구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많이 줄고 사실은 20대가 24살 이후에는 그런 적나라한 조롱을 당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또래 사람들도 다 이제 성인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리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 거 생각해 보면 연애할 때 이제 친밀한 남성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저를 당연히 조롱하지 않고 잘 대해주는데도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뭐 조롱하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혹시 이 사람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조롱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제가 이제 이 관계에서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피해인데 어린 시절에 아직 미처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런 이제 갑작스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그런 이제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런 걸 진작 이렇게 뭐 어른들이나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나 와서 이제 그 상황을 아시고 좀 이제 너 잘못이 아니다. 그런 놈들 참 못된 놈들이다.
또 비겁한 놈들이다. 1대1로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 분명하게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가지고 야, 너희들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한 명씩 나와. 뭐 이런 얘기를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해볼 마음 정도는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자기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겪는 일이거든요. 그때는 스스로 그런 말 해줄 능력이 없었어요. 너 탓이 아니라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하는 건 당연히 못하고 내색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고 그런 외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를 제 20대 후반 돼서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정말 몰랐다고 하고 사실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죠. 필요할 때. 그 주변에 이제 자기를 혜리 씨를 아끼는 가족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친척이라든가 하여튼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의논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나 보네요. 일단 부모님은 살을 빼길 원하셨어요. 근데 외모를 평가하지 않았고 그냥 건강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 부모님도 아셨겠죠? 이렇게 이제 비만한 상태로 살면 그런 조롱을 받을 거라는 어느 정도 받을 거라는 거 또 여자니까 제가 밖에서 어떤 일들 당하는지 안 말했으니까 부모님은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살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되게 수치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고통을 받을 때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했던 이유는 뭐죠? 제가 일단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를 회피했었고 제 입으로 다시 그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만약에 꺼낸다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위로를 해주셨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살을 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런 얘기 듣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를 엄마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얘기해봐야 어머니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제가 엄마를 위로해줘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말씀도 결국은 이제 살을 빼는 것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이제 예상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아버지도 이제 결국은 이제 너 잘못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20대 들어가면서 지금 살을 좀 뺀 상태인데 이제 살이 쪘을 때는 아빠가 살 쪘다, 살 빼라 이런 말 안 하셨거든요. 근데 살을 빼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평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기뻐하시는 그 자체가 그 자체로는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기뻐하는 그 행동에 결국은 살이 쪘던 그 당시 그거는 너 잘못이었다라는 말이 이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그 혜리 씨가 그런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분, 엄마는 아버지한테 각각 조금씩 다른 이유긴 하지만은 도움 요청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이런저런 이유로 도움 요청을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좀 우울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좀 무기력한 감정이 좀 많이 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쵸. 근데 하루 종일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뭐 계속 무기력하다. 내 몸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비교를 당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거기에 좀 압도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살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먹는 것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관계를 맺을 때 뭐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 재밌는 거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거 똑똑한 거 이런 것들로 사실 관계 맺는 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끌려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거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충분히 있어서 무기력했던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한번 그런 게 덮쳐올 때 너무나 큰 수치심이 들어서 압도됐었죠. 지금 그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덮쳐온다라는 그 표현이 상당히 생생한 느낌이 들면서 혜리 씨가 정말 힘든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를 굉장히 잘 지금 표현하신 것 같거든요. 그 덮쳐온다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신다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 의지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손발이 다 묶여 있고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시선이 있고 그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너무 두렵고 무기력한 순간이죠. 그런 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얘기하셨던 이제 한 무리 이제 남자들이 청소년일 수도 있고 뭐 어른들일 수도 있고 남자들이 지나갈 때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마치 그 약간 처음에 어렸을 때 겪었던 뭐 그런 상황처럼 비슷하게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확 덮쳐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뒤에 산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이러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남자들만 이렇게 보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마치 그 어떤 생각이 좀 마비가 된 것처럼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들, 그런 감각들이 다 정지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약간 멘붕 상태 비슷하게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뭐 이렇게 아무튼 길이니까 스쳐 지나갈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 뒤로는 되게 그 상황은 지나갔지만 되게 큰 씁쓸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느껴지죠. 내가 아직도 이렇구나.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럴까? 언제까지 이럴까? 그 말씀하시면서 좀 감정이 좀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막막함?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지나가긴 했지만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순간에 내가 마치 마비가 된 것처럼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게 좀 악몽을 좀 다시 좀 이렇게 꾸는 듯한 지금 현실은 아닌데 지나간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마치 그걸 지금 겪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런 상태가 굉장히 이제 씁쓸한 느낌이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슬프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일이 언제까지 또 계속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막막해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릴 때 그 철없이 막 그렇게 놀리고 하던 그런 아이들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네. 전혀 뭐 그런 생각 없이 자기들 각자 자기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혼자서 지금 이제 놀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미 너무 잘 알아서 근데도 반응을 그렇게 하는 저에 대한 답답함이 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답답함을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요? 그렇죠. 답답하다고 할 때 그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같이 좀 들리거든요. 어떤 말일까요? 왜 아직도 극복을 못해? 이제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왜 거기서 못 벗어나고 또 그럴까? 지금 그 얘기가 좀 자기를 좀 질책하는 비난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비난하고 있어요. 그죠? 다 알면서 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비난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비난을 들을 때 기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슬퍼요.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슬프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자기한테 반론을 좀 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넌 다 알면서 왜 아직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 라는 그 목소리한테 좀 대답을 한번, 반격을 한번 해본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 어릴 때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일이어서 지금 다 알지만 사실 다 아는지도 모르겠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너가 그렇게 얘기해서 더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말이 좋네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방해가 되는 것 같은지 한번 조금 더 말씀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힘든 상황을 상기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를 보호하려면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나는 그때보다 강해졌고 스스로한테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기에도 바쁜데 그 시간에 너 아직도 왜 이래? 너 또 이래? 라는 목소리가 끼어들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뺏기니까 비난하는 목소리는 너무 크니까 방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제 조롱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그게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걸 비난하는, 조롱하는 너희들이 잘못이다 하는 그 얘기를 분명하게 좀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를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좀 그래도 훨씬 덜 불편할 수 있는데, 제 어릴 때도 그 결국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부모님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는 이제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못했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거 내가 좀 잘못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그것이 나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뭐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내 속에서 그걸 왜 극복하지 못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그 목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내가 그것을 영향을 덜 받으려고 이렇게 많은 이제 노력을 했고, 또 성공적으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편안하게 이제 관계를 맺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그럼 내가 진짜 많이 노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인정은 별로 해주지 않고, 그런 불편해하는 내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항상 어떤 그런 질책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그게 참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아요. 주변에 사실은 다들 저를 지지해주고 좋아해주는데, 저는 저한테 스스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뭐 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내가 착한가?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을 만큼 좋은 사람인가? 그런 의심이 있고, 오히려 몸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정신이나 마음은 더 완벽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좋게 평가해 줄 때, 친구들이 좋아해 줄 때 좋으면서도 이게 계속 유지되려면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똑바로 차리자, 이렇게 스스로한테 얘기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이제 어떤 신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어떤 자기 활동에 대해서도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넌 참 잘하고 있어, 넌 참 훌륭해,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도 자기 자신 속에서 그걸 믿지 않는, 넌 아직 멀었어, 부족해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아주 강한 목소리가 있네요. 친한 친구들한테도 사실은 제 마음을 다 말하진 않고 좋은 거 위주로 얘기하니까, 얘가 정말 내 솔직한 마음을 다 알면 어떻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친구를 뭐 질투하거나 순간 미울 때도 있고, 아, 이제 연락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 친구한테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것 자체를. 근데 친한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솔직한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보이면은 친구들이 안 좋아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네요. 있어요.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마음을 보여준 적이 없고, 나는 있으니까 들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들켜도 친구가 나를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지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같이 있네요. 한쪽으로는 들켜도 괜찮아, 그 친구를 믿고 한번 얘기를 해봐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위험해 하는 목소리가 또 동시에 있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음. 2번 있는데 한 친구와는 그 얘기를 한 후에 멀어졌고 한 친구랑은 지금도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저한테 좀 더 강한 거는 그 친구가 떠나지 않은 친구는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게 크니까 저한테 더 강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가 이렇게 좋은 관계에서 그런 안 좋은 마음을 느끼는 너가 잘못이지 라는 목소리가 더 커요. 이제 항상 그런 그 어떤 되게 중요한 순간에는 늘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항상 나타나네요. 항상 있어요. 뭐 중요한 발표 앞두고 대본을 좀 더 잘 써야 됐던 거 아닐까? 근데 항상 결과는 좋거든요. 성적 잘 받고 나서도 그러면 성적 나오기 전에 아 이걸 좀 더 공부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비난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성적이 좋게 나와도 아 비난을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내가 비난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친구 관계가 지금 좋은 것도 내가 나한테 비판적으로 계속 나를 갈고 닦았으니까 이 좋은 성적과 좋은 인간관계, 뭐 좋은 가족관계가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닐까?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집요하게 자기를 늘 이렇게 감시하고 평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제 그 살아남아 있는가? 그것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거야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 정당성을 스스로 이렇게 확보해가는 또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게 좀 있어 보이네요. 있어요. 저는 뭐 성적 얘기도 했지만 사실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때까지 관계 맺어왔던 관계들이 좋았고 근데 그 안에서 저는 계속 저를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늘 이제 도전을 하면서 이제 자기 어떤 그런 관계를 넓혀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나는 받거든요.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그 혜리 씨 안에 있는 목소리는 자꾸 그 비판 때문에 네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관계가 넓어진 거야. 그 다내득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비판하는 말이 모순이 많다고 지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따라가는 목소리는 비판하는 목소리 쪽으로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무시해버리고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하는 그쪽을 더 이렇게 선택적으로 귀담아 듣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긴 나가는데 2보 전진하고 1보 후퇴, 2보 전진하고 1보 후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나가고 있긴 한데 되게 괴로워요. 그렇죠. 괴로울 뿐만 아니라 되게 외롭기도 할 것 같아요. 되게 정말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얻은 성과를 되게 지지해주면서 축하해주고 함께 뭔가 기뻐하는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응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걸 좀 약간 비틀어서 그 값을 깎아내리는 그런 목소리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이렇게 느껴지네요.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되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안에. 그 목소리, 그 강한 목소리가 조금 이제
좀 알아차려지는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냥 제 스스로도 나한테 너무 허용적인 거 아닐까? 내가? 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한 상담에서는 좀 어떤 걸 느끼셨어요? 내가 뭘 이렇게 지키려고 나를 비난해왔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했던 습관들을 좀 알게 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나를 자주 잘 비판했는데 왜 그거를 못 알아차렸지? 맨날 일기도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의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걸 알게 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테리 씨하고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은 굉장히 이제 그 용기가 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 시도하는 그런 이런 이제 상담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익명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용기를 내서 지금 뛰어드신 거잖아요. 살아온 얘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얘기를 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 자기를 이제 이렇게 던지면서 도전한 그 자체가 해리 씨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을 조금 축약시켜서 그대로 좀 보여준 그런 그게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고 그 스토리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본인 잘못도 아닌 걸 가지고서 이제 억울하게 이렇게 그 어떤 상처를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친구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영역에서 자기를 이제 좀 이렇게 세우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왔고 오늘 이렇게 출연하신 그 배경도 같은 맥락에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이제 50분 동안 했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를 이제 늘 어떤 정체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진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대학 들어가서 친구한테 자기 개방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친구하고 되게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 질문이 뭐냐면은 어떤 성공 경험에 대해서 두 가지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야, 내 진짜 정말 내가 이렇게 용기 있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목소리도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늘 부정적으로 내가 평가하고 늘 비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 그 두 가지 목소리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이 상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쪽 목소리가 지금 더 클지 지금 이 순간 한번 알아차려 본다면 지금은 두 가지 목소리가 막 경쟁하기보다는 잘했다. 그리고 몰랐는데 고생이 되게 많았네. 라고 생각이 분열되지 않고 한 가지로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반갑고 나도 똑같이 느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비난하는 목소리가 지금은 안 들리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또 생각하면 그 습관이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이 좀 좋은 쪽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랬던 거지. 너가 정말 잘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애누리 하면서 늘 말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이제 알고 있으면은 일종의 예방주사를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목소리가 올라올 때 어떻게 말해줄지
그 예행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목소리가 지금 들린다고 할 때. 예.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하실 때 애누리라고 하는 말이 엄청 꽂혔는데 네. 약간 전 유머러스하게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너 또 너의 가치를 애누리하고 있구나. 왜 그래야 되지 너가? 그냥 그대로 봐 라고 오. 얘기하고 싶어요. 되게 좋네요. 네, 네. 맞아요. 너무 진지하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걔한테 오히려 말려들 수도 있어요. 좀 웃으면서 되게 좋은, 아주 그냥 그 훌륭한 착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 가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연습한 대로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오랜 동안 굉장히 이제 크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늘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어떤 힘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체중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 학교 성적 문제든 뭐 대인 관계 문제든 그냥 그 어떤 이제 편견을 갖고서 그거를 그 잘못된 편견을 좀 이렇게 불식시켜주는 그런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그 전제 위에서 지금 어떤 행동을 지금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혜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는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이제 내사된 사회적인 편견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해지면서 집에서도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자기가 느끼는 그런 외로움, 힘든 이런 이제 것들을 얘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점점점 자기 속으로 골마 들어가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충분히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학교 선생님이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숨지 않거든요. 지지해주는 목소리가 없으면은 결국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게 부정적인 목소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도움이 없을 때는 그 기능이 자기 혼자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에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이제 유기체의 경우에는 균형 있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트라우마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겪지 않으려는 그런 동기가 아주 강해지거든요. 그 사건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상황을 다시 자기가 또 겪게 될까봐 온 방어적인 힘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경계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보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어떤 그 힘든 그런 이제 과정들을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도 이렇게 잘 얘기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가족한테도 얘기 못하고 친구한테도 되게 이제 살펴가지고 이렇게 그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 속에서 알지도 못하고 다 덮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담을 실제로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상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혹시 이제 이게 뭐 그 또 다른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개방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면 인간의 문제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내가 왜 힘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상담 과정을 봄으로 해서 스스로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필요하면 상담도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제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건강한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제 형성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이제 교육 자료로서 나는 이 상담을 공개하고 싶은 겁니다. 본인을 애누리 한다?
개방이라는 표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무겁게 얘기하면 자기 비난, 뭐 자기 왜곡 이런 건데 그런 단어로 들을 때는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 걸 하고 있다고? 근데 애누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 내가 애누리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단어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알고 있었고 와닿았지만 해소되지 않았고 압도되고 있었어요. 저한테 과거에 끝난 일이야, 과거에 끝난 일이야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은 그것도 있지만 과거에 끝난 일을 내가 계속 힘들어 한다는 거에 대한 비난을 몰랐어요. 제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느낌이. 일단은 연습을 좀 하고 왔어요. 사실은 제가 힘들어하는 주제니까 근데 50분밖에 없으니까 빙빙 돌리고 싶지 않았고 처음에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할 때 사실 이렇게 뭔가 장벽이 탁 막힌 느낌이 순간 들었거든요. 아 그래도 오늘 하러 왔으니까 얘기 바로 해야지. 풀어놓으면 교수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고 저는 사실 자기 개방하는 거에는 큰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성향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일단은 누가 저한테 개방하는 걸 매우 좋아하고 또 저도 사실 개방을 자주 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고 아무튼 저한테 접촉하는 그 순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존중은 사실 아기 시절이 끝난 것 같고 세상 살면서 더더욱 성인 되고 나면 내 존재를 수용받기 위해서는 저를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증명이 뭐 외모일 수도 있고 성격, 성적, 그런 돈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는 모든 게 다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속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를 얻으려면 자기를 계속 생산하는 상태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상태에 두려면 나를 비판하면서 더 해야지 라는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 되니까 아무도 그거 하라고 안 해서 스스로 해야 되니까 스스로 약간 착취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목소리 때문에 제가 뭐 얻은 학력이나 뭐 돈도 있고 관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한가라고 물어보면 절대 가능하지 않고 무기력에 너무 쉽게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돈이나 뭐 직업, 명예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면이 공허해지고 그런 것들에 도달하기 전에 좀 내 가치를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을 잡는 게 최근의 과제인 것 같아요. 동그란 눈망울에 담아둔 것들 되새겨보면 좋은 마음들 한낮의 골목길 홀로 걸으며 불렀던 노래 너여서 너다워서 엿보았던 그날의 너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바람이 귓가를 스쳐가 천천히 불어오는 그날들 네가 있어서 나는 웃어 삶이 더 빛나는 그 순간 너다워서